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66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7,665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지역 발생이 258명, 해외 유입은 8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309명으로 유지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부산에 이어서 서울시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한 번 적발되면 바로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됩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대면 수업을 취소하고 원격 수업을 하는 대학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YTN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55.9%,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40.1%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혈장 치료제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FDA는 지금까지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제를 사용했고, 이 가운데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달부터 임상 단계의 코로나19 백신을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상대로 긴급 사용하고 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임상 단계 백신을 공식 등록한 러시아에서는 국민 52%가 부작용을 우려해서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26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6명, 누적 17,6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 역량입니다. 국내 발생 258명, 입국 검역 4명을 포함한 해외 유입이 8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서울 97명, 경기 84명, 인천 20명 등 수도권에서만 201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대전 10명, 충북 10명, 충남 7명, 전남 7명, 경북 6명, 강원 6명, 전북 4명, 부산 3명, 광주 1명, 울산 1명, 세종 1명, 경남 1명 등 대구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309명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시설에 대해선 한 번 적발되면 바로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및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가 다시 한번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위험도가 높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12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2종의 다중이용시설은 300인 미만의 학원과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영화관, 공연장 등 모두 58,353곳입니다. 행정지도와 계도 등으로 대처해왔던 서울시는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제는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벌금 부과,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시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래라도 위반 사항 적발 시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사업주의 불편을 알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출과 만남 자제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대면 교류를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금은 전국적 대유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자제, 사람들과 접촉 시 마스크 착용, 여행이나 방문 계획도 취소하거나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시 교육청이 인천 서구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수업을 오는 28일까지 원격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기존처럼 등교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하겠다며 오는 28일 이후 등교 여부는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대학들은 2학기 예정했던 대면 수업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2학기부터 대면 수업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할 계획이었던 연세대학교. 감염 재확산에 중간고사 기간인 10월 말까지 모든 강의를 원격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기숙사 입사 예정자들이 입소를 취소하고 기숙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서울대 역시 2학기엔 대면 수업을 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1학기 땐 일부 이론 강좌와 모든 실기 위주 강의에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2학기엔 일부 실험 실습 수업만 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걸 다 판단해서 당연히 상식적 수준에서 하시겠죠. 안 하실 수도 있고 여지를 두는 겁니다. 이처럼 대면 강의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다시 속속 취소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은 일단 9월에는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며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고 중앙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은 불가피한 실기 수업만 학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을 거라 생각한 학생들은 개학을 앞두고 다시 창궐한 코로나19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마지막 학기인 만큼 그래도 이제 대면 수업 해가지고 동기들도 만나고 이제 교수님께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것들 실습을 해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를 못 받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자취방을 잡았던 학생들은 막막합니다. 2학기 때는 대면으로 할 줄 알고 이제 빨리 자취방을 구했었는데 이게 또 비대면으로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취방도 좀 아쉽긴 하죠. 학생들은 비대면 강의를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온라인 강의의 품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학기 내내 강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등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됐다는 게 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종교단체와 대규모 집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방역 수칙은 물론 새로운 수칙도 어색하지만 지키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바쁜 출근길이지만 마스크 챙기기를 잊지 않은 사람들. 빽빽한 만원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내린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마스크가 이제는 정말로 필수다. 이제 없으면 안 될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칸을 옮기거나 이제 좀 자리를 피하는 편입니다. 서울 도심 강남역은 부쩍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40명대를 유지하던 지난 6월 모습과 비교하면 인파도 적어졌고 마스크 안 낀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다시 막 100명, 200명 넘어가면서 사람 많은 곳에 안 오는 것 같아요. 많이 불안하긴 한데 가끔씩 나도 걸릴 것 같아서 무섭기도 하죠. 지난 5월 도입된 QR코드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찍고 오면 더 편안한 것 같아서요. 비교적 최근에 새 방역수칙이 도입된 카페. 음식물을 섭취할 때 빼고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손님들은 적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서 지켜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지난 1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뒤 감염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감염될까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3%로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상향 전인 지난달 16일보다 10%포인트 오르면서 상승폭도 가장 컸습니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때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대규모 유행의 기로에선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시민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지키고 추적을 신속하게 하는지에 따라 금주 이후의 유행 양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더 꼼꼼한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지가 관심입니다. 실제로 3단계로 강화되면 무엇이 달라질지 한현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YTN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5.9%가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40.1%는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4%였습니다. 절반 넘는 사람이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일상생활에 커다란 제약이 따르는 3단계 거리두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찬성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3.9%, 경기 인천이 48.7%로 평균을 밑도른 반면 부산, 울산, 경남이 6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2단계와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일단 실내외 구분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와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전시회나 수련회는 물론이고 결혼식과 돌잔치, 가족 모임까지 제한됩니다. 2단계에서 이미 운영 중단에 들어간 노래방과 PC방 등 12개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카페와 종교시설, 영화관 등 중위험으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사실상 중지됩니다. 또 영업이 가능한 음식점과 쇼핑몰, 소매점 등도 저녁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휴교 또는 휴원에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이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기고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만큼 여론과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법원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임시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기간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기일이 잇따라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재판이 열리더라도 시차 출퇴근제 등으로 법원 내 밀집도를 낮추려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행정직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하루 연구원이 폐쇄 조치됐습니다. 세종시에 사는 40대 확진자는 지난 19일 오후 연구원 본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해외에서 입국한 부인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자녀 2명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부 정책에 반발해 업무를 중단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회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속히 진정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급한 불은 껐지만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을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업무를 중단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의료 공백이 본격화할 상황이었지만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면담 끝에 정부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도울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이 결론이 나는 날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파업 철회나 전면 현장 복귀를 뜻하는 건 아니어서 파국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총리와의 대화 뒤 발표한 공지에서 단체 행동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모레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전공의들과 만난 정 총리, 오늘은 의협측과도 대화에 나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섭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혔는데요.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논란이 있는 치료제의 승인을 서둘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Today I'm pleased to make a truly historic announcement in our battle against the China virus that will save countless lives. The FDA has issued an emergency use.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 치료제의 긴급 사용을 미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FDA도 성명을 통해 입원 후 사흘 안에 혈장 치료제를 처방받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서 7만 명이 혈장 치료제 처방을 받았고 이 중 2만 명을 분석한 결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포함된 혈장이 치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태를 진정시킬 돌파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따라 FDA가 혈장 치료제 사용 승인 결정을 미뤄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꼭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상황이 급합니다. If we went by the speed levels of past administration, we'd be 2 years, 3 years behind where we are today. And that includes in vaccines that you'll be hearing about very soon, very shortly.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윗을 통해 FDA의 일부 관료 집단이 자신의 재선에 타격을 주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비난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에 이어서 이르면 9월 말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3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 때 미국에서 3상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메도스 비서실장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이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임상 단계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등록을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도 임상 단계 코로나19 백신을 지난달부터 긴급 사용했다고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행보가 치열한 만큼 치밀한 계산 속에 이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Достаточно эффективно формирует иммунитет устойчивый и, повторяю, прошла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оверки. 러시아는 자체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지난 15일부터 백신 생산을 시작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러시아인들은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인 절반 이상이 자국의 백신을 접종받고 싶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종 거부자들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두렵고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임상시험 3상을 건너뛴 것이어서 미국 등은 안전성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I hope that the Russians have actually definitively proven that the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I seriously doubt that they've done that. 코로나19 백신 승인 발표를 서두른 러시아와 달리 중국의 행보는 정반대입니다.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한 달 전부터 긴급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뒤늦게 이를 공개했습니다. 백신은 중국 국영제약사인 시노팜이 만든 것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의료진과 출입국 직원, 운송과 식품 등 필수 서비스 분야 종사자입니다. 이들의 면역성을 먼저 확보해서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고 방역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백신 실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시노팜은 아랍에미리트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한 결과 현재 안전성이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며 모로코 등에서도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这个 S 蛋白刺激了人体就产生了抗体，这就是腺病毒疫苗的原理。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 공개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 속에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용 등의 발표는 치열한 개발 전쟁만큼 자국의 리더십 확보와 세계 백신 시장 선점을 위해 치밀한 계산 속에 이뤄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퍼지는지 추론하기 위한 실험적인 행사가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할레 비텐베르크 대학병원 연구팀은 현지 시간 22일 라이프치 아레나에서 실험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당국의 허가 아래 밀폐 공간에서 코로나19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 목적으로 열렸습니다. 가수 팀 벤츠코가 출연한 공연에서는 폐와 심장에 이상이 없는 18세에서 50세 사이 건강한 지원자 1,40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지급받고 동선 파악을 위한 위치 추적기를 소지했으며 형광 소독제를 손에 발라 어떤 물체를 만지는지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진은 실내 행사에서 많은 사람이 어디서 마주치게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고안하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네,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머물렀던 사람 가운데 29%만 진단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확산 우려는 여전한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첫걸음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전제 검사입니다. 혹시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꼭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